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닝샤오이주 자치구의 칭퉁샤 전술훈련 기지에서 양국의 첨단 무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일 중국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에 이번 이제 훈련이 열리게 되는데 서부연합 2021 이런 제목으로 이 훈련하게 됩니다. 중국의 서부정구 또 러시아 동부군 소속의 군인 1만여 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중국 영토에서 열리는 연합훈련이다. 그러면서 이게 최대 규모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이 양국군은 양국 국방장관도 참관하는 가운데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중국은 인민해방군의 서부정부, 러시아는 동부군 관구의 병력 위주로 양측 합해서 1만 명 이상의 병력의 각종 군용기 그리고 화포, 장갑차를 투입하고 또 공동의 정찰 및 조기경보 역량, 또 전자정보 공격과 연합공격, 소탕 능력을 점검하고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국방부는 장황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 안보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을 훈련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새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고 양국 군 당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전통적 우위를 심화하고 더 나아가서 테러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함께 지키는 결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인민일보 자매진 황구시보는 이 훈련 내용으로 볼 때 연례 전략 훈련이라 그러면서 중국 군대가 연례 전략 훈련에 외국 군대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또 이 중국군이 탱크, 다연장 로켓포 등을 동원해 가지고 대규모 화력 훈련을 하는 곳인 이 칭퉁샤 훈련 기지를 러시아군에게 공개한 것도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양군의 신뢰가 전례 없이 높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는 2014년 이후에 라오닝 그리고 네이멍구, 동중국해 등에서 여러 차례 육상, 해상 연합훈련을 해왔습니다만은 대테러 훈련 위주였기 때문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글로벌 타임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가하는 부대와 장비 훈련 주제로 미뤄볼 때 이번 훈련은 큰 규모의 전략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가장 선진화한 무기와 장비, 전술을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 빈번하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훈련에 참여를 해왔고 외국 군대를 초청해서 중국 땅에서 전략 훈련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지난 7월 30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부군 관구 소속 부대들이 훈련에 참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베리아 자바이칼주에 주둔하고 있는 기계화 보병 부대 그리고 특수임무부대, 전술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이 파견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훈련 참가 부대들은 이미 중국으로 이동해서 준비에 들어갔고 다목적 전투기 수호위 30ms 조종사들도 주둔기지에서 훈련지로 1,500km 이상 비행에 도착했다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외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양국은 아프간의 상황 변화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높아진 테러리즘 위협에 양국이 군사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이 처음으로 함께 실시하는 대규모 육상훈련이라는 점에서 미국을 향한 군사력 과시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밀착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을 심상치 않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월 이란과 공동으로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요. 지난 4월에도 이 러시아군이 개최한 샤안마치에도 중국군은 처음 참가를 했습니다. 이 샤안마치는 매년 시베리아 샤안 산맥에서 펼쳐지는 군인 경기 대회입니다.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하는 조건의 이런 서론을 행군하는 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뜨겁게 밀착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다른 언론이 보도한 게 아니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일 그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다닐 보흐고프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브로맨스가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결코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번의 칼질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1000번의 바늘을 꿰매야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 관계의 한계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단 3가지 구절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제 교류 속도를 높이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군사동맹을 멀리해야만 두 나라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이런 지적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한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적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많은 경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두 나라 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선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니와 경제력 자체가 워낙 왜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가 줄 수 없거나 서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중국에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텔스기의 제트 엔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군사 기밀을 러시아는 중국에 넘겨주지도 않고 기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제 스텔스기를 중국에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곧바로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경력도 있죠. 그래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호조약도 맺으면서 두 나라가 밀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지 두 나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같은 공산주의 체제죠. 그러면서도 역사적, 이념 논쟁적, 군사적 경쟁심, 그리고 지정학적 차별성 때문에 같은 듯 다른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습니다. 1969년에 이 해룡장성의 우수리강, 이게 러시아말로는 이 아무르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류에 전바우다오가 있나요? 이제 한자를 그들이 좀 진보도인데 전바우다오 러시아명으로는 다마스키 섬인데 이걸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 그러면서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후에 소련과 중국은 4,380km에 이르는 국경선에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 65만 8천 명을 배치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영토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장쩌민 주석하고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때론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미국에 맞서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두 나라는 결코 군사동맹은 맺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절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게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이건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미국이 1차 표적이 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협력은 그저 국익에 따른 행동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전략적 협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응한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나오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미국을 결코 적대 관계의 국가로 규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최소한의 거리두기만 할 뿐이지 이 미국과 결코 1대1 대결 국면으로 가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소련 연방 해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은 미국과 직접 부딪히는 악역을 중국이 맡게 하고 러시아는 그 뒤로 숨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중국의 국방력 강화를 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력 뒤로 숨어서 미국이 러시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동맹은 맺지 않고 군사력의 일체화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순간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러시아가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합동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공동의 적을 가상을 하고요. 이 공동의 적에 대해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전력과 전술을 공유하고 이걸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은 말로는 양국의 전략을 공유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 훈련이 내세우는 가상의 적에 대한 설정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은 당연히 가상의 적을 미국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상의 적을 상대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그저 양국의 군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손발 한번 맞춰본다. 그런 수준의 군사훈련으로만 진행한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러시아가 처해 있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이 러시아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서방 진영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략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일본의 니케이는 지난 6월 13일 클레몬트 맥케니아 대학의 정부 교수인 민심페이의 푸틴의 러시아는 중국이 피해야 될 함정이다. 이런 기고를 실었는데요. 이 글에서 이 크림반도 점령 이후에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리전은 모스크바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민심페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푸틴은 집권 첫 10년 동안 중국에 대해 냉정하게 대해왔지만 외교적 고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전술적 차원에서 손을 잡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푸틴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피했을 것이다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민심페이 교수는 푸틴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면서 서방 세계와 맞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군사 개입이 기발한 아이디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입는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서방 진영과 대결하는 비용 자체가 워낙 크다는 것을 중국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민심페이 교수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이 러시아의
현재는 미래의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괜히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죠. 우선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면서 폼재고 싶은 푸틴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미국이 러시아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커브 플레이 성격도 강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미중 간 충돌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해가지고 미국과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결코 그럴 의향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런 군사 행동에 크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하고 준군사동맹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다면 이건 스스로 소련 연방이 무너졌던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민심페이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러시아 푸틴 놀이는 고도의 노림수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합동 군사훈련에 무게를 많이 두면 둘수록 중국은 과거 러시아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다 하는 경고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만은 미국이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라든지 쿼드, 미일, 인도, 호주의 협의체가 쿼드죠. 이 쿼드, 이걸 앞세워가지고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고 해서 이 엄청난 세력과 중국이 맞짱 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러시아까지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맞짱 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 판단착오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손을 잡고 그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오산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중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